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SSN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 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무기 하나 더 들여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수십 년간 정말 공들여왔던 수건이 해결되는 거고, 동시에 동북아의 어떤 전략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 왜 지금 나왔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큰 뉴스가 역시 미국의 공식 승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그게 말이죠. 핵 잠수함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핵연료 문제거든요. 잠수함을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뭐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걸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아, 국제적인 제약 같은 게 있었군요. 그렇죠.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미국 같은 핵 보유국의 동의 없이는 연료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려웠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승인이 나면서 그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30년 넘게 추진해왔다고 하는데 드디어 공식적으로 길이 열린 셈이네요. 네, 9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오랜 수건이 풀린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던 장보고 3 잠수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배치 3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도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었는데 이걸 이제 핵 추진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 계획이 변경된 거군요. 네, 크기도 훨씬 커집니다. 지금 최신 잠수함이 한 3,600톤급 정도 되는데 이건 5,000톤급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5,000톤급 이상? 와, 정말 거대한데요. 그럼 이거 만드는데 시간도 꽤 걸리겠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건조 시작하고 나서 실제 전력화까지 한 10년. 10년이요? 네, 그래서 203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척당 3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척당 3조. 지금 디젤 잠수함이 한 1조 원 안팎이니까 거의 3배가 넘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주력 핵잠인 버지니아급이 척당 5조 원 이상이니까 그거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엄청난 투자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핵잠수함을 가지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 자막 능력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오거나 스노클을 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탐지될 위험이 크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핵잠수함은 연료 교체 주기가 몇십 년 단위니까 작전 기간 중에는 계속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니까 생존성, 은밀성이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뭐랄까?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비용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은밀함과 생존성.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이 갑자기 뚝딱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쌓아온 잠수함 기술들이 밑바탕이 됐겠죠. 네, 그럼요. 이미 3,000톤급 잠수함, 그 배치 I라고 부르는 도산 안창호급 3척이 지금 운영 중이고요. 또 3,600톤급 배치 I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치 I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꿔서 자막 능력을 크게 개선했거든요. 아, SLBM 발사관 10개요? 네, 이런 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핵잠수함 개발의 어떤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했다는 거군요. 또 뭐 다른 배경은 없을까요?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죠. 2021년에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오커스, AUKUS 협정 있잖아요. 네,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해 주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됐어요. 미국이 동맹국이긴 하지만 호주의 민감한 핵잠 기술 이전을 약속한 첫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근거로 미국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거죠. 호주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논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아하, 오커스가 그런 역할도 했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사업 누가 만들게 될지도 관심사겠네요.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겠죠? 네, 지금 크게 두 기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죠. 네.
하나오션은 아시다시피 장보고 3, 1번함, 2번함 건조 경험이 있고요. 잠수함 수출 실적도 있죠. 잠수함 분야에서는 뭐랄까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미국 펠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 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HD 현대중공업은요? HD 현대중공업은 좀 다른 접근법인데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라는 회사랑 같이 차세대 원자로, 그러니까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SMR이요.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던데. 네, 이걸 잠수함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원자력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 와, 기술 방식부터 경험까지 각자 내세우는 강점이 확실히 다르네요. 흥미로운 경쟁 구도인데요. 그렇죠. 누가 최종 사업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계획대로 다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겠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함체를 5,000톤급 이상으로 키우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강 용접 같은 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이런 건조 기술 확보가 중요하죠. 하긴 크기가 커지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도 올라가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 현지 생산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필리조선소가 군함 건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시설은 충분한지, 또 현지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생산 관련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기술, 비용, 생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해결료 문제의 해결부터 구체적인 잠수함 계획, 또 경쟁 구도,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네, 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그 이상입니다.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앞으로 말씀하신 기술적, 비용적, 또 외교적인 문제들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새로운 잠수함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